꽃들에게 희망을. 지은이는 트리나 폴러스, 출판사는 시공 주니어입니다. 트리나 폴러스를 소개합니다. 1972년 출간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을 펴낸 외에도 많은 일을 했다. 국제 여성운동단체인 그레일 회원으로 14년 동안 공동농장에서 일하면서 우유를 짜고 채소를 재배하고 성경 구절을 쓰고 성가를 부르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조각품을 만들어 팔았다. 이집트 아흐밈의 여성 자수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을 도왔고 뉴욕에서 대리석을 조각했고 아들 하나를 키웠고 콜로라도의 산에서 영구 경작법을 배우기도 했다. 지금은 뉴저지주에 있는 집에서 식량과 소망과 황제의 나비를 키우고 있다. 이 집은 현지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소규모 환경센터이기도 하다. 내가 나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전 세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애벌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트리나. 제1장을 시작합니다.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환하구나. 배가 고픈걸?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호랑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호랑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호랑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애벌레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보였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찾으려는 것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애벌레는 들뜬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 줄 시간이 없나 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호랑애벌레가 또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에 들어간 뒤 처음 얼마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호랑애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위협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호랑애벌레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애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기둥 위로 올라가는 일에 대한 호랑애벌레의 미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기둥이 호랑애벌레의 머리에 달라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날마다 그곳으로 기어가서 위를 쳐다보며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여전히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호랑애벌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알아야겠어. 당장 가서 꼭대기의 비밀을 알아내겠어. 그러고는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너도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을래? 노랑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를 사랑했고 호랑애벌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호랑애벌레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숱한 시련을 견디면서까지 꼭대기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노랑애벌레는 무턱대고 행동하기보다는 미심쩍은 채로 그냥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를 사랑하면서도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올라가는 것만이 꼭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랑애벌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난 안 가겠어. 그러자 호랑애벌레는 기둥 위로 올라가기 위해 노랑애벌레를 떠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노랑애벌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 같아.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마침내 노랑애벌레는 멍한 상태에 빠지더니 그동안 정들었던 것들을 떠나 정처 없이 헤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랑애벌레는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자루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곤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랑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애벌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네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노랑애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노랑애벌레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노랑애벌레는 하늘에서 떨어진 3마리의 애벌레를 떠올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마치 내가 숨어버리는 듯이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는 중요한 단계란다. 일단 고치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늙은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 몸을 감았습니다. 늙은 애벌레는 마지막 남은 실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노랑애벌레도 나비가 되기 위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랑애벌레는 용기를 얻으려고 늙은 애벌레의 고치 바로 옆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용기도 생기는걸?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들어있다면 틀림없이 나비의 재료도 들어있을 거야. 호랑이벌레는 다른 벌레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벌레는 노랑이벌레를 잊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감상적인 생각이나 심란한 기분이 들지 않게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호랑이벌레는 다른 애벌레들과 적대관계에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만일 다른 애벌레가 불평을 했다면 호랑이벌레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진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야.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벌레는 목적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지금껏 잘해왔지만 빛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습득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고받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살갗만 서로 맞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마다 자신의 고치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벌레는 자기 위에 있는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심한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호랑이벌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꼭대기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대꾸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호랑이벌레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도 이곳은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그리고 저기도.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이제 호랑이벌레는 실망만이 아니라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한탄했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니. 수많은 애벌레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느라 헛고생을 하고 있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노랑애벌레의 모습이 호랑이벌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랑애벌레야, 넌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 그렇지? 기다리는 용기가 그거였니? 어쩌면 네가 옳았는지도 몰라. 아, 노랑애벌레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내 꼴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여기서 벌어지는 일보다는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나 옆에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호랑이벌레는 마냥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찾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밀 때마다 꼭대기층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애벌레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도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꺼번에 힘껏 밀어보자. 위에 있는 놈들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억누를 수는 없어. 눈부신 노랑 날개를 가진 생명체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힘들게 기어오르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호랑이벌레는 방향을 바꿔서 기둥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온 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애벌레는 그 눈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워 감탄했고 옛날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마주치는 애벌레마다 속삭였습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올라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호랑애벌레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애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꼭대기에는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나 호랑애벌레의 말에 충격을 받고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걸음을 멈추는 애벌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애벌레들 가운데 하나가 힘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달리 무엇 할 수 있겠어. 호랑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호랑애벌레의 대답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호랑애벌레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높이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애벌레는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으리라는 기쁨에 들떠 그들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트리나폴로스 작품 꽃들에게 희망을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